예, 초등부 목표는 그래서 교과는 이제 영어 학습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표현력 만들기라는 좀 추상적인 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눴냐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연말되고 이런 거 보시면 애들 금방금방 크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중학교 올라갈 건데 아시겠지만 또 첫째 자녀들이 또 뭐 중학교 재원생들이 있으시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 지필이 60이고 수행평가가 40%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났어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근데 영어과 같은 경우에 수행평가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기 내지는 라이팅하기, 듣기평가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맞으시는데 그러니까 지필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맞아도 수행평가가 조금 허접하면은 점수가 깎여서 우리가 지금 뭐 A, B, C, D, 2등급까지 있는데 B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표현력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지 당연히 이게 중학교 입학해가지고 그때부터 뭔가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준비하고 학습 만들기는 주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1년 동안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녹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수순을 밟는지를 좀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학부모님들과 저희의 미션이 뭐냐면 교육부 지침사항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진로 희망 사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색하고 알아가는 과정들을 꼭 거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생기부에 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은데 왜 그게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사유를 쓰는 거죠. 지난번 누구 멘토의 수업을 들었고 어디 가서 강연을 들었는데 아니면 무슨 책을 통해서 간략하게 200자 정도를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5학년 때부터. 자, 그리고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교내 수상경력 이런 내용들이 중학교 올라간다고 갑자기 오면 짠 하고 잘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 그렇다고 너무 막 이렇게 막 엄마들이 치맛바람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아이한테 맞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을 분명히 좀 바탕이 되어야만 중고등학교 때 꽃을 피운다는 제 목표는 이제 영어 학습입니다. 3가지 목표에 대해서 카테고리 3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영어 학습에 있어서 첫 번째 목표는 이제 표현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표현력 얘기가 끝나면 영어 공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리 영자신문을 통해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정규 수업에서요. 단어도 다 암기시키고요. 시험도 보고 또 문법 수업, 독해 수업, 지문의 글감을 다 뽀개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영자신문의 가장 큰 목적은 이거죠. 정확하게 그것을 다시 서머리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글을 쓰는 능력, 그리고 최신 어떤 그 글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사실 영자신문으로 수업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독해집이나 이런 게 훨씬 쉬워요. 워크북도 다 나와 있고 수업에 이제 패턴들이 뻔하고 우리가 익숙한 상황이다 보니까 강사들이나 학원 입장에서는 영자신문을 한다는 건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리고 서브로 하지 이걸 메인으로 수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뭐 한 달에 한 번 해도 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그냥 수업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맞으시고 그만큼 가치가 있고 목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물로는 이제 표현력, 라이팅 그리고 스피디 리딩 빠르게 읽는 이런 연습들을 저희가 결과물로서 이제 get it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라이팅. 자, 이거 직접 쓰고 이건 이제 첨삭된 상태에서 뭐 그림도 그리고 첨삭된 상태로 다시 한번 또 제 리라이팅을 다시 한번 쓴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영어라는 게 뭘까요? 읽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읽고 이해하고 그런 얘기였구나 알겠어 이러고 파악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막힘이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단어고요. 그 다음에 구문을 이렇게 뭔가 나눠서 끊어서 해석하고 읽는 구조를 잘 파악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해석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 단계는 이제 영어 학습에서 조금 더 강조를 드릴 내용이고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는데 뭐가 약하냐면 애들이 논리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 있는 독해에 있어서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약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글이라는 건 항상 논리적이고 기승전결이 있으며 원인과 결과가 있고 옛날 얘기를 했으면 요즘 얘기를 하는 건데 구멍 뚫린 이 마지막 결과 부분을 원인을 보고 추론할 수 있는 것처럼 필요합니다. 예, 단계별로 보시면 되는데요. 리딩 캠퍼스는 이제 애들이 책 빌려가는 거 있죠. 일주일에 한두 권씩 책 빌려가서 다독을 하는 습관들을 길러줍니다. 두 번째 북클럽은 정규 수업에서 일주일에 한 번 진행이 되는데요. 북클럽은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 권 정도 혹은 2권 정도의 책이 딱 꽂혀서 그
그 책을 완전히 정독을 시키죠. 시험도 보고 단어도 외우게 하고 발표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통해서 내용 파악 그리고 표현하기를 배우는 거. 이게 초등부 단계예요. 그리고 중등부로 올라가게 되면 도서 인증제라고 하는 것을 2016학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이미 책을 또 한 좀 거금을 투자해서 예산을 짜서 이쪽을 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책을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1년에 한 권 정도의 영어책을 나만의 영어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걸 계속 읽는 거예요. 10번을. 그래서 이제 표현 방법은 단계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독을 시키고 에세이를 쓰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간단하게 레포트를 그냥 대체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 왜 하나요? 책 읽으면 뭐 애가 머리가 좋아지고 사고력이 좋아지고 아까 뭐 출연 능력이 좋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속내는 이거예요. 경시대회에 좀 참여 좀 해서 실적도 올려야 되고 아이들이 학교 경시대회 그리고 그 수상 경력을 가지고 생기부에 좀 쓰자 이거죠. 그리고 도서 이력 사항에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학습에 있어서의 추론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책을 많이 강조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워크시트를 강사분들이 다 만듭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내용들로 리뷰 퀴즈를 또 보죠. 그리고 리뷰 퀴즈에서는 서머리를 통해서 문법 단어를 또 확인을 하고 또 그 내용을 갖고 서로 토론하는 디베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또 액티비티 쉿은 이제 문제를 파악하고 나만의 생각과 표현하기. 아까 전에 이제 영자식으로해서 애들이 막 그림 그린 거 보셨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패턴의 어떤 페이퍼 쉿이 또 나간다. 다반적인 어떤 성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습은 이제 수업 시간에 액티비티 참고로 유형 워크식 만들고 또 서술형 영작하는 그런 패턴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게 되게 좀 자랑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번에 6학년 애들이 이제 중등부로 올려 보냈을 때 그 오픈 클래스를 먼저 좀 진행을 했어요. 중등부 좀 익숙하라고. 그래서 이제 원어민 선생님 저희 이제 간헐적으로 오시는 원어민 선생님이 계세요. 스피치 컨테스트라든가 학원 행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영어 인증제라든가 이럴 때 저희와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이제 오시게 해서 아이들하고 북클럽 이제 비슷한 수업을 했죠. 블랙 콜스인가 그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중등부 애들보다 더 잘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그 원앤티처라고 그 분도 아이들이 영어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서스럼이 없고 문제가 없다. 이런 그 중등부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이제 한 18개의 그 주력 학교들이 있어요. 학교가 되게 많잖아요, 중등부가. 근데 그 학교들의 학사 일정을 저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학사 일정. 그러면 영어 말하기 대회가 몇 월 달에 있는지 그리고 영어 경시 대회가 또 있습니다. 디베이트 대회도 있고 또 에세이 대회도 있고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급하게 막 쓰는 게 아니라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그때 수정해서 내는 방식을 저희가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수정을 해라. 이주아 어학은 얼굴을 뭐 이렇게 날리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생기부에 네가 좀 써라. 이제 이런 목적인 거죠. 근데 이제 학교마다 주제가 또 이렇게 디베이트 주제가 나갈 때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인권 보호에 대해서, 인권 침해에 대해서,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주제를 주고 에세이를 써라. 뭐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미리 써봤자 소용이 없지 않나요? 이러실 수 있는데 근데 미리 그 기승전결에 갖춰서 에세이를 한번 써보내랑 그때 가서 처음 써보내랑은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패턴이랑은 비슷하기 때문에 표현법들을 많이 익혀놓고 그때 주제를 바꾸는 거하고는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다 고기도 먹어본 놈들이 먹는다고 그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맑고 밝게 그냥 뛰어놀고 건강하게 이제 이런 거 신경 쓰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공부 되게 신경 쓰는 엄마가 있고 애 먹는 거에 그렇게 많이 신경 쓰시는 엄마가 있고 되게 좀 있으시잖아요. 초등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픈이 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중등부 올라가니까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좀 많이 버거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고 익숙함이 어리면 중등부 가서 안 헤맨다는 거죠. 그게 딱 적합한 시기가 제가 보기엔 4, 5, 6학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학부모님들 지금 해당이 되시니까 영조를 같이 해주시고 학습적으로 얘네들을 평가를 해보면 너무 한쪽 영역에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만 공부하거나 회화만 공부하거나 내신만 공부하거나 이런 스타일들이죠. 그리고 유형학습에 대해서 이제 유형학습이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유형, 또 듣기 유형, 듣기 안에서도 말하기 유형, 뭐
응답하기 유형, 그림 맞추기 유형들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베이스가 깔려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토셀이나 이런 시험,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평가를 한 번씩 받으셔야죠. 일주일에 1년에 2번 정도는 꼭 받으셔야 되고요. 돌아오는 이제 토셀 시험이 2월 달에 46개 토셀이 있습니다. 꼭 응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그 시험에서 막 6등급, 뭐 7등급이 나와도 그래도 응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토셀을 보신 적 있나요? 학생이 본 적 있는 분이 잠깐 손 좀 주시죠. 저는 중학생 이번에 6학년. 그러시군요. 예, 처음 봤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보고 와서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뭐라 그래 좀 지루하다 그랬나 녀석은? 기니까 네. 영어 한 과목만 지루해서 좀 졸리다고? 네. 근데 시험을 끝까지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했는데 처음 겪는 거라서 그런지 좀 졸리다고. 네.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네, 시험을 보러 가서 졸리는 소리를 손 터질 얘기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처음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점수가 기준이 될 수는 없고 한 3번 정도 계속 응시를 좀 하시면 이게 나올 거고 저희 애들도 데려가서 보니까 막 처음 긴장하고 필통을 부여잡고 막 이렇게 떨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바깥에서 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 중요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자유학기제 때문에요. 중학교 올려보내시면은 1학기 때 중간고사 기간이 잘 안 봐요, 애들이.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에 긴장감을 애들이 많이 오랫동안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 단위의 시험을 보면 이제 인증 제도도 있고 점수가 나오고 그레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첫 시험에서 뭐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없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꼭 응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영어학습의 단계별 결과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토셀, 아까 앞전까지 저희가 도서관, 또 신문, 이 얘기는 이제 표현형 얘기였다면, 이렇게 토셀이라는 뭐 공인 영어 시험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뭐 수능도 봐야 되고, 팁스도 봐야 되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보시면, 중학교, 토셀이 만약에 2등급 정도가 나왔다. 지금 주니어, 토셀을 봤을 때 이제 2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중2 과정 정도를 마스터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탑반 애들 같은 경우 이번에 마지막 봤던 시험에서 대부분 다 1등급 찍고 올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기준이에요. 이렇게 해서 2등급 정도 기준이다 그러면 이제 얘가 시험이라는 걸 좀 볼 줄 아네? 그 영어만 딥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험도 얘가 어느 정도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은 중학교에서도 이제 심화 독해, 듣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장문 독해 추가가 되고요. 또 수능 유형들도 저희가 3학년 아이들은 다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목표 점수가 제일 이상적 케이스는 이제 탭스가 한 650 정도 나옵니다. 얘가 외고를 가도 자사고를 가도 일반고를 가도 잘해요. 내신도 잘할 수 있고요. 수능도 잘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수시 발표의 합격자 발표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녀석들이 올해 이제 입시 치른 아이들이 하나둘씩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왔을 때 붙었으니까 왔겠죠. 안 떨어졌으면 전화 안 와요, 애들은. 근데 걔네들이 이제 5학년 때부터 이주하고 초등부 따로 없을 때 중등부에서 이 귀퉁이에 한 2클래스 정도를 제가 만들었을 때 그때 했던 아이들인데 그 꼬맹이들이 이제 대학 입시 치른다고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었는데 뭐 서울대도 한 명 붙고 서강대 2명 붙고 또 성균관대도 2명 붙고 이렇게 그 클래스가 한 10명 정도였는데 좋은 성과를 현역에서 많이 좀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걔네들 보면서 되게 뿌듯했던 거는 다시 한번 좀 자긍심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학원 오픈할 때 이렇게 시키면 될까? 이렇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애들한테 수준에도 안 맞는 이런 단어를 막 시키면 애들이 따라오나?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정말 한 7, 8년 전 이 정도였다면은 걔네들이 이제 학교를 합격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예외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전체 80%, 76% 학생들은 주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실적으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로 만들기인데요. 어찌됐건 이 독서와 글쓰기라고 하는 부분은 초등과정부터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쫙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설정 활동이라고 해서 탐색을 하고 직업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멘토를 알아보고 검색해보고 발표해보고 글을 써보는 작업들이 초록 색깔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초등 과정에서는 취미와 직업 그리고 멘토 찾기 또 중학교 과정에서는 진로 설정 이때는 완전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멘토와 나를 비교하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내가 멘토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뭐가 부족하냐 지금 그리고 진로 활동 이런 것들을 기조로 해서 마지막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 이상은 다 생기부입니다. 고등과정에서는 책 읽고 이런 거 안 해요. 지도 읽어야죠. 읽고 진로 탐색 이런 거는 얘기 끝났습니다. 어제도 제가 뭐 자사고 합격한 학생들하고도 면담을 5명 정도 진행을 했는데 야 진로 희망사유 200자 완전 정해야 돼. 너 아직도 안 정했냐? 네. 너 대전공부로 뭐하러 어떻게 간다고 썼어? 거기 자소서에 썼을 거 아니야. 뭐 되겠다 그랬을 때. 그냥 할 거 없어서 수학 교사 된다고 했었어. 근데 지금은 답이 없어요. 지금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약사도 되고 싶고 근데 사람들이 약사 별로 가망 없대요. 뭐라는 거야. 서로 깍지고 나중에 졸업하고 심리 상담 좀 받으러 가고 그거 나중에 좀 하고 지금은 네가 정해야 되고 이걸 안 정했다 그러면 너는 어떤 느낌이냐면 딱 이거 탈북민이냐 너? 어디서 별에서 떨어졌냐 지금? 대학 가겠다고 인문계 고등학교 지원을 해놓고 대학을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로 희망사유 200자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뭐 어쩌라는 거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동국대를 갈 수 있는 아이가 생기부 작성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사실은 한양대나 성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게 지금의 입시 구조예요. 이게 큰 기조가 바뀌지 않을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고1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초 5, 6학년 때부터 이걸 계속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꾸더라도 일관성 있게 어떤 큰 카테고리 안에서 바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노출하고 차이는 이거다. 네, 이런 말씀이죠. 논술 토론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난 여름에 진행을 했었죠. 지난 가을인가? 그때 너무 재밌게 아이들이 이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했던 건데요. 그 눈먼 아이, 그러니까 지구상에 지구가 다 이제 몰락을 하고 굉장히 환경오염 때문에 심하게 망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5명의 생존자만 살아남는다고 했을 때 눈먼 아이가 그 5명 중에 1명이라면 이 아이를 집어넣는 게 맞냐 제외시키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5명이 이 지구를 다시 복원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런 토론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시면 이제 장그래가 PPT 발표하고 상황 설정에서 반박하고 그 반박에 대해서 다시 논제를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 소재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얼마든지 있는 일이고요. 입시에서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수학자가 되고 싶은 아이인데 처음에는 농부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농부가. 저 농부가 되고 싶어요. 이랬죠. 근데 그 농부가 되고 싶다는 아이한테 생명공학자라는 직업군이 있단다. 좀 먹어주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선택한 이유는 뭐냐? 생명이 있는 것을 키우고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의 동물과 식물은 다른 기후조건의 나라와 동물과 식물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했다. 이런 얘기고 생명공학자는 무슨 공부를 하는 직업이냐? 또 이 직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멘토가 될 수 있는 생명공학자는 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을 같이 하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구체적인 게 애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멘토가 누구냐 뭐 이런 것들 그 사람은 전공을 뭘 했어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5, 6학년 학생들이 이걸 다 숫자적으로 한 번씩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태준이 형님 오셨나요? 태준이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학생 중에 하나고요. 네.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드린 이제 생기부의 기본적인 사항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태준이 네. 이 아이는 지금 진로희망 사유에 이제 학생도 과학교사가 되겠다고 그랬고, 학부모님도 과학교사가 되겠다고 했고요. 과학도서 읽기가 특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제 샘플로 들어있는 하나의 케이스에 어떤 특정 학생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다 이제 200자를 쓰는 거죠. 저희가 직접. 그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각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내신을 신뢰를 할까요? 신뢰할 수 없잖아요. 너무 주관적인 시험이고, 더군다나 절대평가라서 예전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진짜 옛날에 1등급이면 4%였는데, 이제는 A등급은 11%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고, 보시는 것처럼 수능은 또 물수능이 됐어요.
앞으로 더 쉬워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EBS 연계가 70%가 되다 보니까 이건 거의 내신이에요.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에서 치르는 수능도 못 믿겠고 그리고 각 중학교, 고등학교의 내신도 잘 못 믿겠다.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골라서 뽑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뭔가가 필요하고 그것만이 변별력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생기부라는 거고 그게 바로 면접이라는 거고 그게 바로 자소서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모든 걸 뽑아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는 진로 설정이에요. 진로 설정. 이거를 이제 미루지 마시고 조금 큰 카테고리로 하나는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 이 내용들이 하나씩 단어가 탁탁 꽂히셔서 학부모님들의 머릿속에 방들이 하나씩 딱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기주도 학습, 이게 지금 자소서라고 보시면 되죠. 자소서. 일단 자소서에서 보시면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키워드가 600자 정도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애먹였던 과목 수학이 있는데 그 수학을 학원을 통해서 과외 선생님을 통해서 해결됐다. 절대 안 되죠. 자기가 뭐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시행착오를 거쳤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런 내용들이 좀. 세 번째 목표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첫 번째는 6학년이 되면은요, 저희가 우리 인근의 어느 중학교 배정받으실지 대충 답이 나오시죠. 한두 개 정도 중학교로 이렇게 딱 요약이 되실 텐데, 그 중학교 2군데 정도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기출문제집을 이렇게 드려요.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한 번씩 쫙 치워봅니다. 그래서 시험지는 좀 지저분하잖아요. 누군가가 봤던 거니까. 그걸 다 워드 작업을 다 옮겨가지고 그림은 그림대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시험지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일괄적으로 이렇게 시험 테스트를 한 번씩 쫙 보고 중학교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1학년 기출문제, 또 시험 범위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제 학습 계획이죠. 뭐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기출문제 분석하고, 학습 계획을 세우고, 또 내신 모의고사, 이런 식인데, 이거는 사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6학년 아이들 맛보기로 시작을 하고요. 중학교 들어가면은 전체가 다 플래너 작업을 이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주 플랜, 3주 플랜, 2주 플랜, 그리고 직보 플랜까지 본인이 직접 그 범위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치르는.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이제 이번 기말고사 때 저희가 중국을 진행을 했는데 절대로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선생님은 이걸 다 어떻게 하나요? 남자애들 장난 아닌데 레벨도 낮은 애들은 이거 붙잡고 완전 못하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 하려고 그러냐. 100%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거를 하기까지 시간이 엄청 걸리고 누군가 계속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잘된 케이스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동기부여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것만 보면 애들이 잘 자극을 안 받는데 같은 학교에 같은 학년인데 기가 막히게 잘한 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2가지 열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토셀 특강. 토셀 특강이 지금 2월 달에 우리가 46회 토셀이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디데이를 딱 잡고서 방학을 좀 알차게 보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추워서 또 왔다 갔다 이렇게 보내기도 좀 그러시고 할 수도 있지만 다들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이거 하지 말고 내가 다른 걸 시켜야지 하시다가 이렇게 기회가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새 1월 둘째 주가 돼버린 경험 저만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신데 그냥 학원에 맡겨주시면 선생님이 전반적 관리를 다 하시잖아요. 일단 책 한 권이 다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으실 거고 의견을 주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게 학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외를 또 시키면 과외 선생님하고 계속 또 터치해야 되고 집에 또 있어야 되고 아니면 혼자 집에서 시킨다라고 해서 잘 따라온다는 상관이 없지만 계속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토셀 46회 토셀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2번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잡아서 유형학습 및 실전 연습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기본이 부족한데 벌써 무슨 이런 시험을 봐야 되나라고 하시겠지만은 실제로 보셔야 된다는 동기부여는 아마 앞전에 미리 다 지금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2번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어 도서관 특강이라고 해서 그 도서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이들한테 좀 구축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특강에 이제 2권의 책이 꽂혀서 두 클럽보다는 좀 다양한 패턴의 어떤 그 책 읽기 과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도 직접 만들어도 보고요. 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읽고 또 생각을 하고 주인공이 나였다면 어땠을까?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까? 실제로 문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또 문제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활동을 통해서 라이팅도 해서 에세이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책으로 인해서 조금 더
표현력을 기르는 그런 어떤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금에 이렇게 시간대별로 안내를 해주실 수 있고요.